네, 오늘은 투자에 관련돼서 구독자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상담을 좀 한 10년 좀 넘게 상담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투자 관련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확실했으면 좋겠고, 또 불안한 것도 있고, 또 혹시나 더 괜찮은 건 있나 없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런 거 검증하다 보니까 또 놓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좀 기회를 놓치신 분도 물론 계실 거고, 반대로 얘기 듣고 그게 맞나 틀리나 검증을 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은 금액대를 설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투자 추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투자금을 세팅을 제가 했습니다. 원래는 작은 금액 수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걸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현재 기준으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은 제가 알아봤을 때에는 조금 더 확실하거나 아니면 개발이 진행되거나 이런 지역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하시려는 분들께는 조금 더 안전하면서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최소 금액을 설정을 했을 때 1억 5천에서 한 2억 5천 정도로 제가 세팅을 하고, 그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1억 5천에서 2억 5천 투자 금액,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지역 안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우려스러운 게, 혹시나 개발이 안 되면 어떡해요? 가격이 안 오르면 어떡해요? 이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 확정된 곳 또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진을 하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주변 변화가 큰 곳을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지역으로 제가 오늘 추려서 구독자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하고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로 인해서 모든 규제나 이제 계획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개발, 추후에 이제 개발 관련돼서 이슈가 많이 터질 예정인데, 거기에 맞춘 가격 상승이 빠를 수 있는 지역에 제가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도 또 서울 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잡았고요. 그 서울 안에서도 외곽 지역은 저는 제외를 했습니다. 입지가 이미 좋은 상태인 중심지를 기준으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발이 확정되었거나 아니면 추진하고 있거나 가능성 높은 곳을 위주로 선점해서 안내를 드리니까 구독자분들께서는 꾸준하게 조금 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곳 지역은 서울시 중구의 신당동입니다. 자, 이 신당동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 지역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의 중구라는 지역에 대해서 과거에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중구 자체가 예전부터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모 국회의원께서 역세권 재개발하겠다, 그리고 추진까지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됐죠. 그리고 그 뒤부터는 개발 얘기가 쏙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이 중구 자체가요, 서울 지도를 펴고 보면은 위쪽에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는 정말 좋고 예전부터 교통편도 굉장히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발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현재 기준으로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낮았던 지역이 바로 이 중구고, 그 안에서도 또 신당동이에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 중구는요, 명동이라든가 충무로 같은 그런 상업시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타의 다른 지역보다는 주거시설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라든가 이런 상업시설이 발달된 지역일수록 재개발이나 이런 거에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도 아닐 뿐더러 그런 의지도 굉장히 약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가요? 지금 우리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가격 안 오른 지역 없잖아요, 사실.
물론 외곽 지역이나 뭐 역에서 멀거나 아니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뭐 많이 안 올랐다고 손 쳐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상승폭이 컸단 말이에요.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자, 그러면 그런데 비해서 중구 신당동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개발 진행 상황을 보면은 최근에 신당 8구역 관리 처분 직전 단계까지 갔죠. 그리고 여기 신당 9구역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이 두 구역은 재개발 확정해서 한참 진행을 해서 여기 소액으로 접근이 불가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신당 10구역도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신통기획 한번 떨어졌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민간 재개발도 또 투트랙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약수역의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여기 같은 경우 현금청산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공공 관련해서 후보지에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 후보지도 또 새롭게 생겼죠. 이렇게 하나씩 진행이 눈에 이제 보이게 되고 가시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입지 좋은 곳에 신당동에 문제는 뭐냐? 금액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액으로 접근이 사실 지금도 쉽지만은 않은 지역인데, 이 안에서 개발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확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 쪽에 소액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어서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신당동이에요. 실제로 신당동은 굉장히 넓은데 이 안에서도 중심 지역을 제가 한번 추려봤고요. 이 안에서 현재 소액 투자로 가능한 지역은 현재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 2호선과 6호선이 다니는 신당역에서 바로 도보 거리 위치한 역세권에 위치한 이 큰 지역을 이제 후보지로 올 1월 20일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까지도 계속 주민 공람에서 계속 의견 청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입지를 살펴보면은 당연히 중구라서 입지적으로 좋지만 바로 왼편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그리고 오른편에 그 왕십리역, 그리고 청구역, 약수역도 다 더블 역세권 이상으로 교통 중심지에 속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노후도가 현저하게 심한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만 하더라도 노후도가 90%가 넘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10채 중에 9채 이상이 오래된 주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고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예전 같으면 가로주택 정비 같았던 부분을 좀 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빨리빨리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금액안도 재개발이 확정되거나 추진하고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속도가 빠를 지역이 바로 모아타운 후보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모아타운 후보지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15층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타의 다른 재개발보다는 인기가 좀 떨어졌는데요. 그 15층 규제가 최근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 소리인즉 이제 15층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빨리빨리 개발을 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동의율을 높여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런 뜻은 곧 여기에 주인들은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도 동의율이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지역인데 지금은 굉장히 의지가 많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부분,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 중에 나는 자금은 좀 어느 정도 한 1억 5천, 2억 정도는 있는데 나는 여기가 하고 싶은데 좀 확실하지 않아, 혹시는 좀 아직 불안한 게 좀 많아 하시는 분들께는 다른 여타의 지역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면서 눈에 좀 보이는 그런 지역을 선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구의 신당역에 있는 더블 역세권 위치에 있는 역세권이면서 모아타운 후보지에 선정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지역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후보지 선정됐던 지역 안에 들어가는 거 이제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내외 선에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8구역, 9구역 이런 곳들은 좀 금액대가 상당히 많이 높아요. 뭐 10억 이상도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초창기고 초반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작은 금액으로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신당동, 제가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으면 제가 작년부터 좀 강조를 많이 했던 지역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진전이 빠를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하셔서 이쪽을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만 이쪽 지역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인데요. 여기가 모아타운 후보지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곳은 중구의 신당동이었고요. 바로 이 일대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선정이 돼 있는데 권리 선정 기준일이 2022년 올해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 이후에 건축 허가 난 부분은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이전에 건축 허가 난 부분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일반 재개발보다는 속도는 빠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낙후된 게 많은 것보다는 깨끗하고 좋은 것들의 희소 가치가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조금 더 투자금 낮추면서 문제가 없는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광진구 자양사동입니다. 두 번째는.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할 필요 없이 한 3, 4년 전부터 제가 계속 주구장창 이쪽 하십시오 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아마 제 말을 믿어주시고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께서는 그래도 지금 많이 웃고 계셨을 거고, 혹시라도 또 들었는데 또 여차저차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하면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서 뭔가 정보를 정확하게 듣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는데요. 자양사동은 뻔하죠. 위치 자체가 당연히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라인 안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한 서울의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바로 이제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 있었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세운 서울시장이죠. 예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바람이 일면서 자양 1, 2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신토 기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네,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확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양 1주택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 리어파크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죠. 그리고 1, 2구역이 한강변 때문에 좀 인기가 좀 많이 있던 지역. 근데 현재는 소액으로 투자가 좀 어렵고, 그리고 가칭 자양 상구역이라고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죠. 이제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지역주택조합을 한 두세 군데 정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 자양동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양사동의 가치가 가장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한강변에 위치한 것도 그렇지만 바로 옆에 이제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있고 건대입구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추천 지역,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소액으로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아직까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2억 5천 투자금 이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계획 추천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지역이에요. 자양사동 안에서도 현재 1, 2구역으로 잡혀있는 이 한강변 바로 위쪽, 현재 자양 1주택 그 롯데캐슬 리버파크가 그러니까 생기고 있는 곳 바로 그 부근 쪽이 지금 구역을 대략 한 7개 정도로 나눠서 지금 모아타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은 동의서를 걷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동의서를 걷기 위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 잘 진행이 생각보다 빠르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노후도를 한번 비교해서 현재 가칭이지만 가칭 3구역 안에 어떻게 진행되냐를 한번 이제 방향을 잡아드린 건데요. 여기 지역이 바로 여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략 7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이 나눠서 각자의 모아주택들이 합쳐서 모아타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쪽 안으로 준비를 하시면 구독자분들이 여타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안전할 수가 있는 게 금액은 높아요. 투자 금액이 아무래도 자양사동 아래쪽에 개발 계획이 있고 바로 옆에 성수뉴타운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건대 입구도 도보 이용 가능하고 뚝섬 유원지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한 최적의 위치에 있는 노후도가 심한, 보시면 거기도 90%가 넘어요. 그렇게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작년부터 또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언제 될지는 물론 봐야겠지만 계속 향후 몇 년 동안은 진행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스토리는 곧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씩 진행하면서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초보자도 추천을 드리지만 한두 개 정도 이미 경험을 해서 좀 이제 나는 방향을 좀 안다, 투자의 경험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지금보다 소위 가격 상승할 확률이 많이 높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양동도 물론 좋지만 이 자양사동 안에서 현재 소액으로 가능한 지역은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곳들
이 곳들로 투자금을 최대한 낮춰서 좀 좋은 부동산을 선점해 놓으면 되겠죠. 여기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권리 산정일 자체가 건축 허가의 기준이라서 건축 허가 난 거 기준으로 보시면 현금 청산이나 이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다만 유념하셔야 될 게 있는데, 현장을 저도 가보니까 여기가 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처에 저렴한 것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옆쪽 라인 같은 경우 이쪽에도 2억 5천 이내로 투자가 가능하거나 뭐 2억 초반 1억 후반대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처를 추천드리지 않고, 또 한강변 바로 앞쪽도 뭐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재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은 추천 지역에서 제외하고, 여력이 많으면 지금 뭐 자양 1, 2구역이나 이런 쪽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현재 소액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2억 5천 이내 투자에서는 이쪽 이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보셨으면 좋게, 이 안에서 투자금 최대한 낮추면서 재개발이라는 건 시간에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가 없는 좋은 부동산 선점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여력이 그래도 조금 2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추천드리는 지역은 같은 자양동인데 자양 2동입니다. 자양 2동은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재개발이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왜냐? 신축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할 때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서도 유독 노후도가 맞으면서 재개발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언급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예전부터 또 언급을 많이 했던 지역인데, 이 자양 2동 자체의 현재 개발 진행 상황 한번 짚어드릴게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굉장히 국가에서 크게 현재 공사 중입니다. 복합 업무 주거시설이 다 새롭게 생겨나는 게 현재 공사 중이고요. 일부 지역들은 자양 2동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뭐 한양연립, 현대빌라 등등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투자가 어렵죠. 하지만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지역,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일부 지역은 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 뭐 스타필드라든가 이런 중요한 시설이 새롭게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도 여기가 이제 자양 2동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가 자양 2동인데, 자, 이쪽 안에서 다 괜찮은 지역이에요. 왜냐면 한강변이고 서울에도 거의 중심지에 가까운 근접해 있는 최적의 위치고, 대교만 건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압구정, 그리고 잠실, 청담, 삼성동 다 연결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빌라촌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를 하시든 다른 지역보다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서도 재개발을 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가격 상승을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쪽 바로 이 지역 지도상에 봤을 때 이 우측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네,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서 구의역 그리고 강변역과 구의역을 도보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나마 가장 가까운 한강변이라는 거, 그런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발 계획 말고도 이 개발 구역 안에서도 또 이 안에 또 도로도 또 확정돼서 깔려놓게 되면 구의역과의 접근성도 더 개선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주택 정비도 이쪽과 이쪽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발들이 하나씩 보이면서 주변에서도 움직이려고, 그리고 이 크게 또 현재 공사 중이거든요. 펜스 쳐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면은 또 이쪽 지역이 또 들끓고 가격 상승하면서 좀 더 재개발 바람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유념하셔야 될 건 이 앞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 되고, 이 안에서 문제가 없는 부동산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지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투자금이 2억 내외일 거예요. 그렇게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의 자본을 가지고 조금 더 입지 좋은 곳에 좀 상승률을 좀 높인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양 2동의 이쪽, 쉽게 말씀드리면 잠실대교 북단의 우측으로 투자자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이쪽 지역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투자입니다. 여기는. 하지만 이쪽 지역 안에서도 재개발할 수 있고 뭔가 가격 상승을 굉장히 많이 이룰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지역이라는 점 유념하셔서 접근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세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한 군데 정도만 또 언급을 드릴게요. 뭐 빠질 수가 없죠.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사울시 용산구입니다. 현재 용산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지역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효창공원 앞쪽에 이제 도심 복합공사 공공 재개발을 공공 주도 재개발을 하고 있고요. 추진을
하고 있고, 효창공원역 앞쪽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효창동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오른편에는 원효로회가 역세권 시프트. 거의 다 진행을 뭐 거의 확정 단계죠. 사실 진행을 다 하고 있어서 문제 없이. 여기도 굉장히 가격들이 높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됐고, 또 최근에는 청파 1구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고, 또 청파 2구가 또 신통기획으로 이번에 됐고 선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소액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런 게 되니까 용산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먼저 드릴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용산 자체는 저는 투자 찬성 지역입니다. 예전부터 가장 개발 계획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를 하시든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발 규모하고 내용이 가장 크기 때문이고, 중요한 부분은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도 용산에 관해서 개발을 막 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개발해서 인색하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용산은 개발을 할 계획이 원래 있었어요. 항상 예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규모도 굉장히 크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금액대가 높고요. 그래서 금액대가 높을수록 소위 말해서 속도도 빠를 거고,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금액이 많지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금액, 소위 말해서 1억 5천에서 2억 5천 혹은 그 이내로도 용산에 투자는 가능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재 기준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은 청파동 3가랑 동후암동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재개발된다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좀 높지만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청파동 3가 같은 경우는 뭐 얘기가 예전부터 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숙대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월세 임대 수익, 그것도 하숙 임대의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동의율이 좀 많이 높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어서 그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 동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도 동의율이지만 실질적으로 좀 규제가 좀 있어요. 뭐 완화를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쉽게 풀릴 수 있는 완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저는 개괄적으로 이 같은 금액이라면 투자 지역은 아닙니다만, 용산이라는 점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투자 찬성 지역이라고는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이 두 지역이 아니고, 같은 금액이라면 잘 찾아보시면 원효로 일부 지역이라던가 청파동 이동의 일부 지역은 투자금으로도 준비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여러 지역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 세 지역, 네 지역 정도 언급을 드렸는데,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확실한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곳들은 그만큼 금액이 높고 그만큼 내가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금액 한도 안에서 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당동이나 자양사동만 하더라도, 신당동은 이미 후보지에 선정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시면 선생님,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미 선정이 돼서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것도 불안해 하시는 분은 죄송한데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이 지역들은 이미 화선정이 되어 있거나 추진을 하고 있거나,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개발이 바로 주변에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에 맞춰서 우리 혹시 1억 5천에서 2억 5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이 부분 제가 오늘 바쁘시겠지만 이거 다 보셔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셔서 이런 부분 제가 뭘 강조했는지 아시죠? 그 지역에 대한 특징 부분, 그리고 개발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투자 금액적인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고려하셔서, 여기 같은 지역은 예전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선점하셔서 뭔가 개발 발표가 나기 전에 조금씩 더 진행이 진전되기 전에 미리미리 선점해서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